염색체와 핵형, 핵형이란 건요, 한 생물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와 같은 염색체의 외형적인 특징입니다. 외형적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얘 체형이 너무 좋아요. 체형. 몸체자 형태. 몸의 형태가 좋다는 뜻입니다. 이 네버에 뭐가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체형이 좋아요. 핵형이 좋아요. 형태예요. 형태는 외형이에요. 이렇게 연상하시는 겁니다. 생물의 종에 따라 핵형이 다릅니다. 핵형은 생물종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같은 종의 생물은 성별이 같으면 핵형이 같고요. 같은 종의 암컷과 수컷은 성염색체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핵형이 다릅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요, X염색체가 크고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요, X가 크고 Y가 작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X, Y 가지고 있어서 핵형 자체는 성염색체가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생물의 염색체 수를 보면요. 사람은 46개고요. 침팬지는 48개. 개는 78개, 초파리 8개, 감자 48개. 이때 보면요. 생물의 염색체 수는 생물의 몸집이나 복잡한 정도에 무관하다. 자, 사람보다요. 개가 더 많습니다. 염색체 수가. 그 다음에 감자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생물의 몸집이나 복잡한 정도에 무관하고요. 두 생물의 염색체 수가 같더라도 염색체의 크기, 모양 등 특징이 다르면 핵형이 다르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침팬지하고 감자는요. 염색체 개수가 틀려요. 근데 침팬지의 염색체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감자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개수는 같더라도요. 형태가 틀리죠. 그래서 핵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염색체, 상동염색체, 체세포에 들어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사람을 보면요. 이렇게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요. 얘네끼리 상동이에요. 얘네끼리 상동. 자, 얘네는 상동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우리가 상동염색체라고 한다. 이 상동염색체 중 하나는 아빠로부터 온 거고요.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겁니다. 사람의 체세포에는 23쌍의 상동염색체가 있어요. 23쌍이니까 46개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상염색체와 성염색체가 있는데요. 사람의 체세포에는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가 있다. 다시 23쌍 중에 22쌍이 상, 이건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한 쌍이 성입니다. 그래서 XX와 XY가 있어요.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있는 염색체고요. 성염색체는 성을 결정합니다. 이 성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고요. 남녀 구성이 다릅니다. 사람의 성염색체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있는데요. 여자는 XX, 남자는 XY를 가져요. 이때 성염색체도 상동염색체일까 봅시다. X 염색체와 Y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다른 상동염색체들처럼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접합해서 쌍을 이루고 있으므로 상동염색체로 간주합니다. X가 굉장히 크고요. Y 작죠. 그죠? 그래서 남자애들이 찌질한 놈이 많은 거예요. 선생님 포함. 다음 여자의 핵형을 보면요. 22쌍 이렇게요. 요만큼이요. 상입니다. 남자도 22쌍 요만큼이 상이에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 XX 갖고 있고요. 남자는 성염색체 XY 가지고 있네요. Y가 작아요. 남녀 각각 염색체 수는 총 46개, 23쌍이고요. 상염색체,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입니다. 1번에서 22번, 44개, 22쌍이고요. 성염색체는 여자는 X염색체 2개, XX, 남자는 XY 염색체를 하나씩, XY. 그래서 여자의 염색체 구성은 44 플러스 XX고요.
남자의 염색체 구성은 44 플러스 XY입니다. 염색체 모형을 이용해서 핵형 분석하기. 염색체를 크기, 모양, 색깔이 같은 것끼리 짝을 짓습니다. 짝 지은 염색체 길이를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것 순으로 붙이고요. X 염색체나 Y 염색체는 성 염색체 간에 붙입니다. 사람의 체세포에는요, 46개, 23쌍의 염색체가 있고요. 1번부터 22번까지는요, 염색체 44개, 22쌍은요, 남녀 공통으로 있는 상염색체고요. X 염색체 짝이 되는 염색체가 X 염체의 모양과 크기가 같으면요, 성염색체 구성이 XX인 여자고요. X 염체와 모양과 크기가 다르면요, 성염색체 구성이 다른 XY, 즉 남자다 이렇게 됩니다. 길이가 긴 것부터 배열해요. 됐죠? 그 다음에 하나씩 짝을 맞춰가면 됩니다. 성염체 요거 이렇게 됐으면 XX, 이렇게 되면 XY.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핵형 분석은요, 염색체의 외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핵형 분석을 통해 성별, 염색체 수나 구조 이상은 알 수 있지만요, 혈액형, 정록생명과 같은 유전 정보나 남명 적혈구 빈혈증, 페닐케토뇨증과 같은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체형만 보고요, 이 안에 무슨 병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린 겉모습만 보는 겁니다. 그게 핵형 분석, 체형 분석 이렇게 연상하세요. 핵상,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입니다. 상동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으면 EN, 쌍을 이루면 EN, 상동염색체 중 하나만 있으면, 즉 짝을 이루지 않으면 N으로 표시합니다. 자, 모양과 크기 같은 염색체, 상동염색체가 있네요. 그러면 EN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N은 6, 총 염색체 수가 6개란 뜻이고요. 얘는 상동이 없네요. 얘도 없네요. 얘도 없네요. 그러면 N 이렇게 표시하고요. 얘는 생식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하나, 둘, 셋, 3이죠. 그래서 제 세포는요, 상동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생식세포는 없다.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있고요. 염색체 수가 6이면요. 핵쌍과 염색체 수는 2에는 6이고요. 핵쌍은 2. 그 다음에 염색체 수 6. 상동 염색체 중 하나만 가지고 있고요. 염색체 수가 3이면요. 핵쌍과 염색체 수는 N은 3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체세포 핵쌍은 2N이고요. 생세포 핵쌍은요, N입니다. 그리고 동화학 교과서에서는요, 핵쌍이 2N인 세포를 이배체 세포, N인 세포를 홀배수체 세포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자, 핵쌍을 조금 더 봅시다. 자,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으면 이 N은 개수 4개, 4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제된 형태로 쌍을 이루고 있으면요, 쌍을 이루니까 상동염색체가 있으니까요, 이 N은 맞아요. 근데 개수는요, 8가닥이 아니라 4입니다. 왜냐하면 외팔이 외다리도 한 사람이 치고요, 쌍팔 쌍다리도 한 사람이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동원체의 개수를 세면 염색체의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동이 있으니까 2N, 개수는 6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물론 동물은 없지만 식물에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3배체. 그러면 3에는요 6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생원에서는 요즘 이게 안 나오니까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조심할 건요, 이렇게 돼 있는 것과 이렇게 돼 있는 것, 이게 뭔지 살펴봅시다. 쌍을 이루지 않으니까 N입니다. 개수는 몇 개예요? 3개. 이것도 쌍을 이루지 않으니까 N입니다. 근데 개수가 몇 개? 6개 하면 안 돼요. 이것도 한 개, 한 개, 한 개. 외팔, 외다리도 한 사람, 쌍팔, 쌍다리도 한 사람. 이렇게 현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은 3이 돼요. 자, 뒤에서 배우겠지만 DNA 상대량을 체크할 때 봅시다. 이때는 가닥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4.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DNA 상대량 8. 얘는 DNA 상대량 6. 얘는 DNA 상대량 6. 이건 할 필요 없죠. 얘는 DNA 상대량 3. 얘는 DNA 상대량 6. 가닥수 세는 겁니다. DNA 상대량은. 됐죠?